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파트너인 최단비 변호사는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지금 한참 밀릴 시간이긴 한데요. 뭐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너무 기온이 좋아서 날씨도 좋고 그럼 상충객들이 뭐 지금쯤 또 주말을 위해서 떠나지 않을까. 어쨌든 차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거는 천안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속보인데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전체회의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각하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 적격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 즉 진정을 하려면 그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한테 1차로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이런 사람만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상철이라고 하는 분은 목격자이거나 또는 그 목격한 사람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정이 이게 그 조사를 다시 해달라라고 요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건 각하한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한 거죠. 신상철 씨는 꾸준히 천안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었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군 합동조사위원회 민간인 조사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조사는 없네요, 이제. 네, 재조사는 현재 그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의 재조사는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천안함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정부가 재조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인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조사 개시 결정을 했었단 말이죠. 신 씨가 그 신상철 씨가 진정을 했던 거 가지고 조사 개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진정인 적격보다는 일단 내용 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검토를 쭉 하고 있다가 그래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내용을 일단 검토해 보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정인 적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안함 유족들이 그 군 그 조사위원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이구야 우리가 내용만 살펴보다가 이 사람이 진정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지를 못했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살펴볼 이유가 없다.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법이라는 게 항상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 고소권이 아닌 사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되거든요. 내가 명예를 훼손당 특히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유족이나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확인이 되면 더 내용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각하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문이 나와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살펴봐야지 하고 일단 형식상 조사 개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근데 지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어이구 이 사람은 조사를 요청할 자격이 없네.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격을 갖춘 사람이 그 진정을 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즉 직접 목격했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조사위원회에다가 조사 요청을 할 자격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족들로서는 재조사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그럼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났으니까 천안함 관련 문제는 이제 다시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안은 합의된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의된 사실, 그러니까 진실이라기보다는 합의된 사실에 의거해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공개됐을 때 다시 논의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글쎄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가 뒤집을 만한 예,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서울시장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수 후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여기에 그랬죠. 대해서. 근데 뭐 당시에는 박영선 후보는 그 당시에 조금 뭐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그 국방부에서 정보를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얘기가 정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공개되는 정보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뭐 30년 지나야 공개되는 정보들도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합의된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예. 어쨌든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박영선 후보는 뭐 북한의 행위가 명백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했죠.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방송인 박송 씨가 30년에 달하는 긴 방송 생활 내내 친형으로부터 출연료를 뺏겼다. 이런 내용이 요즘에 인터넷을 달구고 있어요. 아이고 핫하죠. 예. 그 30년간 출연료 한 100억 원 가량 횡령했다. 그런 진실 공방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박수홍 씨가 이제 지난 3월 29일 날 자기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30년 동안 일했지만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예. 바로잡기 위해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 그 박수홍 씨 지인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좀 이렇게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굉장히 예. 뜨거운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도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맞는 것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내 것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형과 형수에게 열심히 일했지만 내 것인 줄 알았던 게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나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은 인터넷에 떠놓은 얘기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수홍 씨 스스로도 그 암시를 한 거죠. 예. 그 다만 100억 이야기는 박수홍 씨가 본인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 금액 네, 이야기는 네. 이거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자, 근데 친형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빈털털이 아니다, 오보다. 오히려 박수홍 씨 상가 몇 개씩 있고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재산 늘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박수홍 씨는 뭐 품위 유지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박수홍 씨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유튜버와의 메시지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 예. 메시지에서 삼촌 즉 박수홍 씨로부터 받은 돈 하나도 없다. 부모가 사업가라서 돈이 많은 거다. 그게 그 뭐 명품 있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이렇게 자기 SNS에다가 명품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막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라서 돈이 많은 거다라고 얘기인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뭐냐면 박수홍 씨 그 매니지먼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글쎄요.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결국은 진실 공방으로 흐를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말하자면 그 뭐 액수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돈이 박수홍 씨에게 가야 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진실 공방이 첫 번째 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라면 어차피 가족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공방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끼리 합의를 하면은 간단히 끝나는 문제겠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결국은 뭐 판사 법정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판사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친족 간에 그 직계 좀비속이나 또는 동거하는 가족, 동거하는 뭐 형제들,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이면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상도례라고 해서 가족들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아버지 돈을 살짝 가져갔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갑에서 빼가고 이래도 형법상 처벌하지는 않는데 근데 요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거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뭐냐면 일단 박수홍 씨하고 박수홍 씨 형이나 가족들이 동거하지 않았어요. 각자 따로 살았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매니지먼트 회사 법인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쟁점은 뭐냐면 법인에서 그 법인을 운영하면서 혹시 법인 재산을 빼돌렸느냐. 라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쟁점이 될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그 부분에 감정적이고 뭐 형제가 나 이랬니 저랬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에서
돈이 쓰여져야 될 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누군가 개인에게 돌아갔다. 박수홍 씨 형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고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럼 횡령과 탈세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굉장히 큰 죄인데. 큰 죄죠. 큰 죄면은 이게 큰 죄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5억 이하냐 또는 5억에서 50억 사이냐 또는 50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적용 법조나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근데 뭐 한간에 뭐 100억 얘기도 있긴 하지만 30년간 활동을 했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 그 50억 이상이 되면 이 저기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 공소시효도 15년까지 늘어나고요. 50억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게 처벌받습니다.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액수가 중요하고요. 언제까지가 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법적으로 다룰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해봤고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그 빨간색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신 변호사님 응원해드리려고 오늘은 노란색.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짙은 푸른색이 됐네요. 예, 신장식 변호사님이 정의당 당원이죠? 예, 맞습니다. 예, 노란색을 입고 오셨습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보궐선거에 정의당은 후보를 안 냈죠? 네, 후보를 안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수홍 씨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저도 뭐 박수홍 씨랑 같이 프로를 해봤습니다만, 박수홍 씨랑 프로를 한 사람들을 공통적 이야기가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 또 너무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인터넷에는 박수홍 씨 미담만 막 흐르고 있고. 또 너무 힘들다고 뭐 방송에서 눈물을 흘린 장면도 있었으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 변호사님도 박수홍 씨랑 방송 해보셨죠? 네 예전에 K본부에서 하는 이제 법률 예능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이 오래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젠틀하시고요. 그리고 저 이제 사석에서 말씀 나눌 때는 가족에 대한 애정 되게 많이 드러내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비단 박수홍 씨뿐이 아니라 뭐 장윤정 씨도 엄마 또 남동생과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처의 문제가 있었고 김혜수 씨, 신정한 씨 다 이제 모친의 문제가 또 있었고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연예인들 뭐 이렇게 막을 방법 없나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번에 박수홍 씨 같은 거 아니면 장현정 씨 같은 케이스는 소속사 대신에 가족들이 이제 모든 수입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예, 경우가 예. 있고 하나는 연예인 가족의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업의 전면에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 이런 뭐 소속사가 이제 개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연예 활동을 하느라고 그런 회계 같은 것들이 잘 그렇죠. 관심을 안 가져요. 믿고 맡기죠. 네, 근데 이제 좀 전문가 같은 분들을 고용을 해서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이 일부러 그런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라든지 문제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뭐 사업을 한다 아니면 보증을 쓴다 할 때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갚을 의무가 없는데 예. 연예인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갚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의 회계 직원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기 법인을 설립을 하든지 뭐 우리 진행자도 미르미디어라고 법인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발 계약서를 꼭 써라. 변호사로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제발 계약서 좀 써라. 구두로 하지 말고. 구두로 하지 말고 계약서 안 쓰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계약서 꼭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꼭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으시라. 제발. 가족 간에라도. 예, 가족 간에라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증거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서로 말만 엇갈리고 감정만 상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해주세요. 신장식 변호사님. 네. 이거 30년 동안 박수용 씨하고 관계인데 네. 아까 뭐 횡령 문제도 얘기했고 탈세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포괄일제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을 하자면 옛날부터 똑같은 똑같은 행태로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계속해서 횡령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해가지고
그 공소시효가 굉장히 길어지고 마지막 행위, 마지막 범죄 행위를 했을 때까지 전부 다 범죄가 있었던 걸로 보는 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매달 얼마씩을 가져갔다든지 이러면 30년 전 것까지 한꺼번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서 이것도 뭐 얼마 전에 이슈가 되던 건데 조두순이 전자팔찌 차고 마트에서 술을 산다는 목격담 그리고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가짜였다고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 통해서 조두순 목격담과 사진이 퍼졌어요. 사진에 보면 그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아내로 좀 보이는 분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카트 속에 소주 한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당 글 작성자는 술을 달고 사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건 기사로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이거 그런데 사실은 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왔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목격담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 속에 계시는 두 분이 조두순이 아니고 자신의 장인 장모다라고 글을 올린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분은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노후를 보내시는 본인의 장인어른 장모님이고 그 증거로 모자는 본인이 사들인 모자고 운동화도 본인이 사들인 모자다. 그래서 그 사진에 있던 이 남성분이 착용했던 모자 사진과 여성분이 착용했던 신발 사진을 증거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모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이러한 글이 퍼나르지 않도록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 체형은 당연히 닮을 수가 있겠죠. 키라든가. 근데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썼는데 목격자는 어떻게 조두순이라고 단정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인터넷에 올리니까 주룩 댓글이 달리면서 거짓이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제 기억으로는 조두순이 그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방송할 때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있죠 그 조항이. 예,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 그 장치 전자발찌 부착 기간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외출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과도한 음주 금지돼 있고요. 교육시설 출입 금지돼 있고요.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돼 있고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성실 이수 이런 거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 이게 쭉 살펴봤어요. 그날 돌아다닌 적이 있냐 이제 전자발찌가 있으니까 기록이 다 남는 거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보호관찰관과 동행해서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외에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 대체로 지금은 좀 감시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 관찰을 굉장히 좀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금지면 지금 우리 음주운전 기준이죠, 네, 이건. 맞습니다. 기준이니까 한두 잔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마트에 가서 한 박스를 소주를 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오해가 불거졌고 피해자가 지금 어쨌든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촬영을 한 거잖아요. 허가 없이. 예. 만약에 이게 조두순이 실제로 맞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 뭐 촬영 자체로 처벌을 하진 않아요. 근데 초상권 침해가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사진을 가지고 뭐 이번처럼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명예훼손죄는 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조두순은 천인 공론할 짓을 저질렀습니다만 또 당시 검찰이나 또 판사의 판결,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정한 그 처벌을 받고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다시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해서 뿌려서 이게 공격한다 그러면 또 마녀사냥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그 유포한 분에 대해서도 그 경찰에서 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조사를 하면서 이제 특정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냥 단순히 실수인 것인지 예. 진짜 오인인 것인지 특정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도가 없이 오인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최담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 초상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 대법원에서 판결로 초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자기 의사와 반하게 촬영이 돼서 여러 군데 유포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또 관계 당국에서 정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첫 외출인가요? 보름 만에 첫 외출했다. 그렇죠. 그것도 바로 기사화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뭐 떳떳하게 마트에 가서 소주 한 박스.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네.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 의도성이 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뿌렸다. 네. 오해를 만들게끔. 그 의도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처벌이 좀 형량이 차이가 있나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거는 이제 의도성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단순 오인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조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돈을 좀 물어내야 되는 이런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비로운 법률 사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노란 옷 입고 오셨는데 어제 투표하러 가셨습니까? 오늘 사전 투표날?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못 하시고 언제 가시려고요? 내일 오전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예, 신 변호사님은? 저도 내일 오전입니다. 예. 저는 오늘 내일 다 일정이 있어서 당일날? 수요일 날. 근데 이렇게 하고 또 안 가는 분들 계세요. 안 돼. 빨리빨리 예. 가셔야 돼요. 일정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뭐 투표 당일날 합시다 하고 또 그날 또 일정이 있으면 못 하는 네, 거잖아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시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우리 뭐 두 변호사님처럼 오전에 가서 네. 갔다 오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남가자동에 사는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남가자 1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어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길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기자들도 엄청 와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제가 택시 탈 때 거기서 투표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사는 데는 서초구인데 남가자동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아버지가 네. 계시더라고요. 예. 아버지 모시고 투표한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놀랐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 권리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두 분과 함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